지금 큰손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큰손들이 노려보고 있는 종목 따라 사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실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수급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수급 차트는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방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 종목 바로바로 보내주시고요. 소장님과 그 사이에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8월 들어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드디어 네. 돌아왔나 봐요. 근데 오늘 도로 팔고 있으니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걸 좀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전자도 어저께 샀는데 5월 달에 사실은 MSCI 비중 조절이 있었잖아요. 일치 비중 조절. 그때도 막판에 5월 말판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또 팔았었거든요. 근데 안심은 할 수가 없고 코스피 시장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그 외국인 매매한 그 안신행 그거 얘기를 했었고 국내 기관 국내 한 종목들 살펴봤더니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어제 그제 조선주를 열심히 샀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그 대규모 수주했다는 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산 게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은 그야말로 뭐 그 종목들이 눈에 확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연속성 있게 사는 그 섹터는 소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종목들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네페스가 눈에 딱 들어오고 네페스는 요새 뭐 주가가 난리가 난 종목이죠. 그래서 뭐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솔브레인, 뭐 AP 시스템 대부분 이런 쪽 종목들을 좀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이슈는 수급 이슈는 돋보이는 연기금 등의 수익 수급 매수세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과거에는 연기금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연기금 등을 붙이죠. 등을 붙이는 이유가 국가지 자체가 이제 그 연기금에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은 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주로 하는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를 하죠. 그래서 코스피를 8월 중에 국내 기관별로 좀 살펴봤더니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연기금 매수세가 단연 돋보입니다. 1조 8,500억을 샀고요. 나머지는 뭐 샀다 그래봤자 1,000억대 사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저 1조 8,500억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7,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빼고도 1조 원 이상 샀다. 연기금이 일단 시장을 굉장히 받친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차트를 그 코스닥 연기금 매매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냐면은 파란 선은 연기금의 그 8월 좀 코스닥 매매를 나타낸 거고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프로그램 매매를 뺐을 때.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한 49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순매수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프로그램 빼면은 500억 이상 샀다는 얘기죠.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연기금은 코스닥 지수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살 종목들은 열심히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 8월 중에 샀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뭐 당연히 1등이 삼성전자고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들어가는데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이 눈에 탁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지수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사고 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앞으로도 좀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네, 큰손 중에 연기금의 수급을 한번 따라가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시작을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문의 들어온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뭐 9%, 오늘은 장중에 뭐 6%까지 급등세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지금 누굴까요? 세경 하이테크요. 일단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좀 네트워크 이렇게 원활하진 않네요. 아까부터 속도가 조금씩 느리는데 양해하시고요. 어제는 기관이 샀었는데 기관이 그렇게 뭐 그동안에 많이 샀던 종목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개인 순위 쭉 매수를 했었는데 소위 이제 큰 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지금 그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 게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그 기관이거든요. 오늘 뭐 기관 매수세가 어제에 의해서 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거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는 조금 부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평소 거래 한 60%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흐름 보면은
글쎄 뭐 그 기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이런 흐름.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그 매물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가 들어왔습니다. 뭐 강한 반등 탄력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약 1%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7말 8초 성수기에도 우란 호텔주라고 하면서 뭐 8월 초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호텔 신라 뭐 나아질까요? 호텔 신라는 참 저한테 요새 애증의 종목인데 뭐 한번 그 수급이 들어온 듯 하다가도 금방 또 변심하고 오늘 현재는 수급은 오늘은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죠. 빨간 선이 외국인 그 매매인데요. 파란 선 그 기관 매매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주가가 저점에 있긴 한데 수급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좀 계속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저점에 잡으셨다면은 목표 수익률은 글쎄 그 과하게 잡지는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역시 호텔시 같은 종목 거래가 평소 거래의 한 8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수급은 이제부터 저기 외국인 기관이 사기 시작하는 거나 이렇게 확신을 주기에는 좀 약한 수급입니다. 약한 수급이다라고 얘기를 매수는 했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접수가 됐는데요. 방금 봤던 호텔 신라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으로 연출이 됩니다. 약 3% 가까운 오름세, 2.63%, 2.9% 오름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악영향 때문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수급도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수급이 없었는데 오늘 뭐 일부 기관 매수세가 포스코라든지 좀 그 대형주 쪽으로 조금 그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낙폭과대 좀 그 반발 매수세가 좀 도는 것 같은데 거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케미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경보다는 기관 매수경가 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수급은 안정적인데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라면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오늘 양봉이 비교적 길게 나오면서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중요한데 거래가 지금 평소 거래보다 한 배 반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런 종목은 좀 들고 가보시는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팔 수도 없는 가격까지 빠져 있는데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네, 저도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나스 미디어인데요. 일단 2분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광고, 모바일 플랫폼 부분에서 우수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나스 미디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호적인데 이게 사실은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뭐 예, 최고가로 그렇죠. 5만 원 찍었다. 지금 그렇죠. 3만 원대까지 32,000원까지 내렸잖아요. 빠졌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수급상으로 이렇다 할 특징을 잡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매매도 거의 없고 평소 거래의 절반도 거래가 안 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나스미디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수급은 쉬어가는 하루. 그래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타이밍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카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봤던 종목 대비 오늘 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2.86% 하락세고요. 조선주가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틀 연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네. 좀 그게 이제 이틀 연속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속되기가 좀 어려운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카본으로는 안 들어올까요? 한국카본은 오늘 지금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평소 거래 정도 실리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도가 있고 기관 매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글쎄 오늘 수급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급 흐름입니다. 조선주는 좀 기지개를 펴주고 있는데 뭐 기자재 쪽에는 크게 힘이 없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왔습니다. 타이어 업계 최강자죠. 뭐 점유율 1위이긴 한데 2위, 3위인 종목들보다 실적이 2분기에 크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오늘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만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0.81% 조정으로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작년 제일 고점으로는 5만 원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인데 예. 28,500원이에요, 지금. 이쪽이 사실은 자동차주는 좀 올라섰는데 타이어주 이런 쪽은 조금 더 돌아서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아유, 이게 좀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 매도 규모가 다시 좀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주가도 오늘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부진한 모습이고 역시 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오늘 바이오주 올라가는데 바이오주가 이렇게 생각보다 수급이 세진 않아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래가 없이 매물이 자취를 감춘 이런 상황인데 역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도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관심권 밖에서 좀 빠져 있는 그래서 전체 평소 거래 한 60% 정도밖에 거래가 안 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회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현재 1.24% 강세 흐름과 함께 5,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이 좀 저조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매수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신풍제약도요? 신풍제약도 오늘 주가는 지금 플러스인데 오히려 지금 매도 데이터가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빨간 선이 좀 외국인 그 데이터잖아요. 기관이 뭐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외국인 매물 때문에 1% 이상 그 위로 뻗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는 현재 그 강보와 플러스지만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다. 바이오주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낙폭과대 맥락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이럴 때면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서 접근해야 되겠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제약주들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 지나가고 있고 약 1시간가량 남았어요. 오후장에는 어떤 수급을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지금 대안이 되는 거는 지금 소재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재주요. 돌았다가 또 소재주 가고 돌았다가 소재주로 가고 바이오주도 올라오겠지만 소재주는 일단은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테마주로도 일본의 어떤 무역 도발에 따른 어떤 테마주로도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뭐 계속 보도도 나오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이쪽으로 집중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양수 겸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일단 좀 대안이 될 것 같고 오늘 근데 또 따라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일 세게 붙었던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예요. 그러니까 탄소 선배 때문에 아침부터 딱 올랐는데 거기에 기관 매물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징은 쫓아서서는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번 주 전략까지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 보면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한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메리트와 불확실성 사이에 시장 투자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 싶은 종목 사실 때는 이럴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쪼개서 사는 거. 쪼개서 산다는 거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가장 낮추는 전략이거든요.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적립식 펀드를 만들 수 있다. 꼬박꼬박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면 나눠서 따박따박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략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 수급이 보인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